202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2천조 원을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GDP 대비 110%에 달하는 수치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부채의 57%를 차지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두드러집니다. 2013년 1천조 원에서 불과 12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이 추세는 저금리 정책과 주택 열풍이 결합된 결과입니다. 가계당 평균 부채는 4억 5천만 원으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80%에 이르러 경제적 취약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. 2020년대 초반 장기 저금리 환경은 가계부채 급증의 핵심 요인입니다.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.5%로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연평균 8.3% 증가했습니다. 2023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원을 돌파하며 5년간 65% 상승했습니다.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변동금리 비중이 72%로 고정금리 대비 3배 높아 금리 인상 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위험도 큽니다. 이 같은 빚 내서 집 사기 구조는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. 가계부채 과잉의 영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2024년 신용카드 연체율은 2.1%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30대 연체율이 특히 3.4%로 두드러집니다.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저축률은 15% 감소한 반면 필수 지출은 22% 증가했습니다.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73% 소비자가 할인 상품만 구매한다고 응답했고 외식업계 매출도 전년 대비 18% 줄었습니다. 이처럼 소비 위축이 경제 성장률을 0.8%p 낮추는 등 실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. 정부는 DSN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40%에서 30%로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. 2024년 7월 기준 은행권 신규 대출의 62%가 DSR 적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출 승인 거절률이 34% 급증했습니다. 금융감독원은 변동금리 비중을 50%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 중이며 고정금리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는 한계라 지적하며 2025년 상반기 중 87만 가구의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2차 위험 가능성을 경고합니다.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와 부채 구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. OECD는 한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연 1.2%, 부채 증가율 6.3%의 1.5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5년까지 120만 호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지만 이와 동시에 재테크 교육 확대, 현재 참여율 18%로 자산 형성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.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정부, 금융권, 가계가 협력해 소득, 부채, 자산의 새로운 삼각균형을 찾아야 할 전망입니다.